아이고 이것 봐라. 전화기를 든 채로 멈춰 섰다. 방금 내 입에서 나온 그 말투, 그 억양, 심지어 그 한숨까지 모든 것이 엄마였다. 마치 엄마가 내 몸속에 들어와 대신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나 똑같았다. 30이 넘어서야 처음 의식하게 된 순간이었다. 돌이켜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엄마의 말투가 내게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다. 어릴 때는 그랬다. 엄마의 말투가 싫었다. 아이고, 이것 봐라라는 표현이 촌스럽게 느껴졌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촌스러워요. 중학생이던 나는 엄마에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 엄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우리 딸은 도시 사람이니까 하고 말했다. 그때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나는 엄마와 달라지고 싶었다. 엄마의 경상도어양이 섞인 말투 대신 표준어를 쓰려 노력했고, 그러게 아이고, 어머나 같은 감탄사들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대학에 가서는 더욱 그랬다. 서울에서 온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의 말투가 튀어나올까봐 항상 조심했다. 변화의 첫 신호는 임신을 했을 때였다. 입덧이 심했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와 침대에 누우며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죽겠네. 그 순간 깜짝 놀랐다. 분명히 진짜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에서는 엄마의 말이 나온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겼다. 아이가 우유를 흘리며 울 때 어머나 왜 이래라고 했고,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아이고 우리 아가 하며 걱정했다. 육아에 지치고 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말을 통제할 여유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엄마의 말투였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엄마가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전처럼 촌스럽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엄마,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대화를 나누며 문득 깨달았다. 엄마의 말투에는 단순한 습관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이고라는 감탄사에는 삶의 무게와 피로가, 그렇게라는 맞장구에는 공감과 이해가, 어머나라는 놀라움에는 진정한 관심과 걱정이 들어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여전히 의식적으로는 엄마와 다른 말투를 쓰려 했다. 하지만 무의식은 정직했다. 피곤할 때, 당황할 때,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엄마의 말투가 튀어나왔다. 아이가 갑자기 넘어져 울 때 아이고 우리 아가 어디 다쳤나? 요리를 하다가 실수했을 때 어머나 이것 봐라. 남편이 늦는다고 연락했을 때 그러게 미리 말하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그런 내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엄마의 말투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아이가 장난감을 어지럽혀 놓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것 봐라. 누가 이렇게 어질러 놨나? 그 순간 30년 전 내가 방을 어지럽혀 놓았을 때 엄마가 했던 말과 정확히 같다는 걸 깨달았다. 심지어 그때 엄마의 표정까지 따라하고 있었다. 한쪽 손은 허리에 올리고 고개는 살짝 갸우뚱한 채로. 그때 문득 이해했다. 이건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이었다. 엄마와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체득한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아이가 가끔 나를 따라 아이고라고 말할 때가 있다. 장난감이 고장났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나로, 그리고 나에서 내 아이로 이어지는 말의 유전자. 그것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의 전수였다. 지난주 엄마와 전화를 하다가 또 한 번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이고 걱정이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전화 너머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 딸 말투가 나랑 똑같네. 그러게요.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 엄마가 말했다. 그래도 좋다. 내 딸이 나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눈물이 났다. 그렇게 거부하려 했던 엄마의 말투가 이제는 엄마와 나를 연결하는 끈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내 입에서 엄마의 말투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갑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딸이라는 증거이고 엄마의 사랑을 물려받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것 봐라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가 느꼈을 복잡한 감정들을 이해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걱정, 상황에 대한 당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는 모성의 본능. 결국 우리는 부모의 조각을 닮아간다. 그것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나는 이제 엄마의 말투가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랐다는 증거이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것 봐라. 오늘도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부모의 조각을 닮아간다. 그것이 사랑이 흘러가는 방식이고 세대가 이어지는 방법이다. 아이고 이것 봐라. 전화기를 든 채로 멈춰 섰다. 방금 내 입에서 나온 그 말투, 그 억양, 심지어 그 한숨까지 모든 것이 엄마였다. 마치 엄마가 내 몸속에 들어와 대신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나 똑같았다. 30이 넘어서야 처음 의식하게 된 순간이었다. 돌이켜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엄마의 말투가 내게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다. 어릴 때는 그랬다. 엄마의 말투가 싫었다. 아이고, 이것 봐라라는 표현이 촌스럽게 느껴졌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촌스러워요. 중학생이던 나는 엄마에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 엄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우리 딸은 도시 사람이니까 하고 말했다. 그때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나는 엄마와 달라지고 싶었다. 엄마의 경상도어양이 섞인 말투 대신 표준어를 쓰려 노력했고 그러게 아이고 어머나 같은 감탄사들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대학에 가서는 더욱 그랬다. 서울에서 온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의 말투가 튀어나올까봐 항상 조심했다. 변화의 첫 신호는 임신을 했을 때였다. 입덧이 심했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온
나와 침대에 누우며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죽겠네. 그 순간 깜짝 놀랐다. 분명히 진짜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에서는 엄마의 말이 나온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겼다. 아이가 우유를 흘리며 울 때 어머나 왜 이래라고 했고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아이고 우리 아가 하며 걱정했다. 육아에 지치고 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말을 통제할 여유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엄마의 말투였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엄마가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전처럼 촌스럽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엄마,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대화를 나누며 문득 깨달았다. 엄마의 말투에는 단순한 습관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이고라는 감탄사에는 삶의 무게와 피로가, 그렇게라는 맞장구에는 공감과 이해가, 어머나라는 놀라움에는 진정한 관심과 걱정이 들어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여전히 의식적으로는 엄마와 다른 말투를 쓰려 했다. 하지만 무의식은 정직했다. 피곤할 때, 당황할 때,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엄마의 말투가 튀어나왔다. 아이가 갑자기 넘어져 울 때 아이고 우리 아가 어디 다쳤나? 요리를 하다가 실수했을 때 어머나 이것 봐라. 남편이 늦는다고 연락했을 때 그렇게 미리 말하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그런 내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엄마의 말투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아이가 장난감을 어지럽혀 놓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것 봐라. 누가 이렇게 어질러 놨나? 그 순간 30년 전 내가 방을 어지럽혀 놓았을 때 엄마가 했던 말과 정확히 같다는 걸 깨달았다. 심지어 그때 엄마의 표정까지 따라하고 있었다. 한쪽 손은 허리에 올리고 고개는 살짝 갸우뚱한 채로. 그때 문득 이해했다. 이건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이었다. 엄마와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체득한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아이가 가끔 나를 따라 아이고라고 말할 때가 있다. 장난감이 고장났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나로, 그리고 나에서 내 아이로 이어지는 말의 유전자. 그것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의 전수였다. 지난주 엄마와 전화를 하다가 또 한 번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이고 걱정이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전화 너머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 딸 말투가 나랑 똑같네. 그러게요.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 엄마가 말했다. 그래도 좋다. 내 딸이 나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눈물이 났다. 그렇게 거부하려 했던 엄마의 말투가 이제는 엄마와 나를 연결하는 끈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내 입에서 엄마의 말투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갑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딸이라는 증거이고
엄마의 사랑을 물려받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것 봐라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가 느꼈을 복잡한 감정들을 이해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걱정, 상황에 대한 당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는 모성의 본능. 결국 우리는 부모의 조각을 닮아간다. 그것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나는 이제 엄마의 말투가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랐다는 증거이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것 봐라. 오늘도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부모의 조각을 닮아간다. 그것이 사랑이 흘러가는 방식이고 세대가 이어지는 방법이다.